네, 오늘 통신민 네트워크 개론 11번째 시간이에요. 네, 좀 이상하네요. 네. 미드텀 미그잼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28번 정도 클래스 미팅을 하고, 그 가운데가 14번째니까 대충 다음 주에는 제가 어나운스를 할 것 같아요. 홈워크는 10번째까지 어사인이 됐고요. 뭐,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뭐, 당연한 걸 이렇게 하겠지만, 이제 녹화를 보고 있는 학생들은 홈워크가 나갔는지 알아야 되니까. 어쨌든 10번째 어사인이 됐어요. 어제 제가 올려놨을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가지고요. 지금 우리가 챕터 3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핸드아웃을 업데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리코디드 클래스 미팅은 CISL.postec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들어보시고요. 작년 것과 비교해보는 것도 뭐 흥미로울 것 같아요. 저도 수업 들어오기 전에 작년 강의를 보고 오는데 이때 좀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라든가 여기는 뭐 빼도 되겠다 이런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강의와 조금 다르니까 두 개가 서로 상보적으로 뭐 교육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뭐 틀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커렉션은 없고요. 오늘 어쨌든 챕터 3 계속 하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진도를 나가서 오늘은 챕터 3를 끝내면 좋겠어요. 먼저 리뷰를 좀 하면요. 지난 시간에도 뭐 봤지만 우리가 커넥터라는 것, 모듈러 커넥터라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모듈러 커넥터라는 게 있는데 모듈, 그러니까 딱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뭐 오프 더 쉘프로 어디 돈 주고 사면 되게 돼 있는 게 모듈러 커넥터예요. 잠시만요. 그림이 어디 갔나요? 제가 지워버렸나요? 네. 위에 있군요.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거. 네. 그래서 국제 표준으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산하자. 여기서 배선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APHC 커넥터가 있을 때 얘는 플러그라고 하고 얘는 잭이라고 하는데 커넥터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처럼 최대 4개의 페어들, 4개의 트위스티드 페어가 있는 케이블로 연결하면 이 8개를 다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는 데 쓸 수 있겠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그라운드일 가능성이 높지만 하지만 예전에 초창기 그 이서넷을 보면 케이블 이서넷을 보면 어, 이런 그 RJ45라는 이 결선 방식이에요. 그렇죠? 예. 이 모듈러 커넥터에 어떻게 8개의 트위스티드 페어를 결선할 것인가 하는 결선 방식이 처음에 좀 다르게 사용됐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8가닥을 다 쓰지만 예전에는 뭐 2가닥만 썼다든가 4가닥만 썼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할 건 뭐냐면 얘는 그냥 얘 단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얘도. 그렇죠? 얘랑 얘랑은 플러그와 잭으로 딱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얘가 여기 연결돼야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이 원하면 그냥 2가닥짜리를 연결해서 써도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만 어떤 결선 방식이 있는 거예요. 표준이. 색깔에 따라서 어디에다가 끼워 넣어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이서넷은 특별한 뭐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저도 그 방식으로 하고요. 그냥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RJ45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RJ45 커넥터 그러면 요런 모듈러 커넥터에다가 특정한 결선 방식으로 컬러 코디드 된 케이블을 연결해 놓은 와이어를 연결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알다시피 뭐 사람들이 용어들을 굉장히 혼용해서 쓰죠. 그래서 RJ45 커넥터다 이것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것만 판다면은 이것은 APAC 모듈러 커넥터의 플러그를 여러분이 구입한 거겠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블도 뭐 카테고리, 캐시 카테고리인데 카테고리 5가 굉장히 유명하지만 5, 5E, 6 뭐 이런 식으로 쭉 가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반드시 4개의 트위스티드 페어즈를 다 써서 이서넷을 연결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은 8개, 8가닥 다 쓰는 게 표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컴퓨터에 꽂는 외장 또는 내장형 이서넷 뭐 랜 카드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는 이서넷 어댑터고요.
이터넷 어댑터가 우리 단말에 설치된다면 그런 단말들, 호스트들을 묶어서 그 케이블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다른 이서넷망과 연결하는 데 쓰이는 게 스위치라는 건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는 이서넷이 처음에는 케이블 이서넷, 그 다음에 허브 이서넷, 그 다음에 스위치 투 이서넷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현재 스위치 투 이서넷을 쓰고 따라서 그때는 여러분이 이서넷 스위치와 이서넷 어댑터가 우리가 이서넷망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알로하 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주의할 것은 뭐라고요? 알로하 넷 자체는 이서넷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알로하 넷의 아이디어를 알로하 햇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서넷이라는 것을 생각해낸 거라고 했고요. 그림은 요거죠. 네, 여기서 조금 자세히 보려고 해요. 여기가 어떤 센트럴 스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알로하 넷은 더 알로하 넷이라고 하는 것은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다른 스테이션들이 있고 이 스테이션들은 서로 패킷을 교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섬은 예를 들어서 이 하와이 열도에서 제일 서북쪽에 있고 얘는 제일 동남쪽에 있는 데 있다면은 굉장히 거리가 멀겠죠. 그래서 무선으로 연결하기 어려우니까 예를 들면 가운데쯤 있는 섬에다가 센트럴 스테이션을 만들어 설치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당연히 안테나를 세우고 안테나에는 우리가 어떤 전류를 인가하죠? 높은 주파수의 교류 신호를 인가하죠. 그 교류 신호, 사인이나 코사인 웨이브를 만들면서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를 적당히 변화시켜서 우리 메시지를 싣는 거죠. 그리고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가 작은 안테나에서도 방사 효율을 높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스테이션들이 자기가 데이터를 보낼 때는 f sub 1이라는 헤르츠의 주파수 반송파라고 해요. 캐리어를 사용해서 신호를 보내요. 모두 다 f sub 1이라는 걸로 보낼 때는. 그러면 받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로 하지 않고 다른 f2라는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뭐죠? 전부 일단 센트럴 스테이션과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A에서 B로 보내고 싶어도 어때요? F1으로 얘가 보내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F1으로는 자기도 보내려고 하고 F2를 듣고 있을 테니까 사실 얘가 같은 섬에 있어도 심지어 하와이 그 군도에 같은 섬에 있어도 얘가 보내는 걸 얘는 바로 듣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주파수가 다르니까. 이게 주파수 축이라고 하면 무조건 F1으로 보내고 나는 F2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F2로 듣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애가 F1으로 보낸다고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갔다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얘와 A부터 K까지 여러 스테이션들이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보낼 패킷이 생기면 그냥 바로 전송해요. 일단.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이터러티브하게 하다 보면 내가 보낸 거가 있는데 아직 에크를 못 받은 경우가 아니면 아직 에크를 못 받은 경우가 아니면 내가 보낼 패킷만 생기면 바로 보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녀석과 A가 동시에 C죠. 보냈는데 얘가 이제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F1이라는 센터 프리퀀시로 얘는 듣고 있어요. 센트럴 스테이션은 듣고 있는데 잘 오고 있어요. 패킷이. 그러다가 갑자기 C에서도 쏘고 있으니까 뭐 우리 당구 용어로 쫑이 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잘 안 들려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얘가 어, 두 패킷을 복구를 못 하니까 에크를 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기가 패킷을 잘 받으면 에크널러지를 해요. 에크널러지 신호를 당연히 F2 센터 프리퀀시를 갖는 대역에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F1 센터 프리퀀시로는 일종의 멀티플 억세스를 하고요. 멀티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F2로는 브로드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보통 정해진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 내에 에크를 못 받으면 이게 페일 됐구나. 가서 컬리전이 일어나서 센트럴 스테이션이 못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얘가 바로 트랜스미션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백오프를 해요. 어떤 시간을 기다려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좀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랜덤 넘버를 만들어요. 유니폼 랜덤 넘버를 만들어서 어떤 레인지에서
값이 나오면 그만큼 기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쏘는데 이 그림에서는 A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라는 카드를 뽑았어요. C는 좀 이따 바로 보내. 이거. 그래서 이제 C가 보냈는데 다행히 어때요? C가 날아가는 동안, C가 보낸 패킷이 날아가는 동안에 다른 패킷과 컬리전이 일어나지 않았죠. 어디서?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일어나지 않아서 얘는 에크를 받았겠죠. 그래서 와, 만세 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는 이 시간보다 훨씬 긴, 예를 들면 요 정도에서 예를 들면 요 정도에서 송신을 하려고 뭐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저 멀리서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A는 뭐 굉장히 큰 값이 나온 거예요. 큰 값이 나와가지고 다른 애들이 열심히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딱 나타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A가 또 여기 좀 보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센트럴 스테이션에서 또 컬리전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랜덤 넘버를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랜덤 넘버를 만들 때 기다리는 시간을 그 랜덤 넘버는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어떤 숫자 이렇게 돼 있으면 그게 점점 늘어나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재수 없게 점점 오래 기다리라고 하는 식으로 카드가 뽑힐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시간을 뽑을 때. 그러다 보면 또 컬리전이 나고 하다 보면 얘는 아예 전송을 못 할 수도 있죠. 언제? 트래픽이 제법 높은 레이트로 있을 때. 거의 전송하려는 애들이 없으면 컬리전도 안 일어날 거잖아요. 그런데 전송하려는 애들이 많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 현상을 캡처라고 하고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얘는 왜 이렇게 네, 네, 이렇게. 네. 그리고 또 알로하 넷과 관련해서 기억해둬야 될 게 우리가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다, 두 개의 캐리어다, 그다음에 아웃스탠딩 에크, 아직 못 받은 에크가 없으면 그리고 타임아웃이 아직 안 일어난 거죠. 바로 전송한다. 그다음에 여기 있네. 랜덤 액세스라고 했는데 누가 코어디네이션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다음은 네가 전송해. 다음은 네가 전송해가 아니라 그냥 내가 패키지 생기면 바로 전송하려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에크를 못 받으면 그냥 랜덤 백오프를 했다가 또 전송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랜덤 억세스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컨텐션 베이스트 억세스라고도 해요. 컨텐션은 경쟁이죠. 그렇죠. 서로 저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션 베이스트 랜덤 억세스 이런 말들을 잘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크는 센트럴 스테이션이 준다. 뭐 타임아웃 되면 못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에크가 안 날라오면 그다음에 랜덤 백오프를 하고 리트랜스미션 한다. 여기 보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서넷과 알로하넷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둘 다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데 그리고 일종의 랜덤 억세스예요. 그런데 그래도 캐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 웨이스트 되는 웨이팅 타임을 줄이려고 이제 하는데 반해서 알로하넷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알로하넷은 언제 유용하겠어요? 전송하려는 패킷이 자주 생기지 않을 때는 그냥 괜찮겠죠. 이게 항상 뭐냐면 자원이 풍부하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컨텐션이 필요 없죠. 자원이 부족하거나 그러니까 1인당 자원이 부족해지면 이제 서로 경쟁을 하게 되고 이피션시를 높여야 되죠. 정교하게. 캡처라는 말도 설명을 했고요. 이거 37%라는 것은 이 링크의 효율이에요. 좀 이따가 대충 설명을 할 테니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알파넷이랑 죄송합니다. 알로하넷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땠다고 했어요? 제록스에 있는 메칼프가 태스크를 하나 받았죠. 야, 이것 좀 어떻게 해봐. 그랬더니 어떤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낸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알로하넷에서는 그 대기라는 에어라는 미디엄에 전파를 쐈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전파를 쏘고 똑같이 만들어도 되죠. 조그만 데서.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RF 케이블을 사용했는데 RF 케이블의 멘탈 리프레젠테이션은 어떤 거라고요? 이런 파이프가 있고요. 그렇죠? 플라스틱 파이프인데 어때요? 이게 물이 반쯤 들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쏟아지지 않게 하려면 끝을 막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호스트들이 거기에다가 이 탁구공 끝에는 이제 막대기가 달려있고 그거를 띄워놔가지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자기가 신호를 보낼 때마다 보내고 싶을 때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는 없다고 보고 한쪽 방향
그리고 다른 한쪽 방향으로 퍼져나갈 텐데 일반적으로 여기 막아놓으면 어때요? 파이프를 반사가 일어나지만 반사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지니까 저기다가 일종의 흡수체에 해당하는 터미네이터라는 것을 달아놓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케이블 앤드 시그널 터미네이터, 줄여서 터미네이터라는 거고요. 케이블들은 지금 여기만 나와 있지만 이렇게 생긴 단자 같은 게 여기 끝에 달리죠, 우리. 그러면 거기다가 끼우는 거예요. 이렇게 끼우면 반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의 양 끝단에 이런 터미네이션을 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동축 케이블이라고 했죠. 동축 케이블. 그래서 코엑스, 축을 함께 하는 뭐와? 코어와, 그렇죠? 여기 있는 쉴드와 둘 다 금속이에요. 그렇죠? 코어 쉴드. 예를 들면 얘는 뭐 그라운드로 작용한다고 하면 얘가 이제 신호가 날아가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킨 이펙트라고 했어요. 고주파를 흘리면 도체의 바깥쪽으로만 흐르니까 가운데 필요 없고 그러면 도선을 두 개 놓을 필요 없이 그냥 가운데다가 그라운드를 심어서 겉에서 보면 동그란 거 하나로 할 수 있고요. 두 개로 하는 것보다 하나로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는데 그러면 이제 중간에 기계를 호스트를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을 조금 하다 말았는데 이제 이렇게 생긴 이게 T 커넥터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그러면 커넥터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는 케이블이 이렇게 삽입되고요. 케이블이 이렇게 삽입되고 이렇게 삽입된 다음에 이 세 개가 물리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 안에서.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그 T자형 파이프 있죠. 이렇게 생긴 파이프가 아까 그 물에 비유했잖아요. 그렇죠? 플라스틱 파이프. 이렇게 생긴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 다음에 어때요? 그러면 이 흘러가면서 이쪽으로도 잘 가고 이쪽으로도 잘 가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T자형을 쓸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요 뱀파이어 탭이란 걸 써서 물리적으로 이 케이블을 어떻게 보면 케이블에 이 드라큘라 이빨을 꽂아가지고 여기에 신호를 실을 수 있고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게 했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요 커넥터가 우리가 RJ45라고 하는 요즘 쓰는 이서넷 커넥터가 아니죠. 네. 이거는 컴퓨터의 예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시리얼 포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도 뭐 RS232C 이런 걸로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그래서 네, 멘탈 모델은 플라스틱 그 파이프에 물이 절반 정도 차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코엑시얼 케이블 얘기했고 터미네이터, 뱀파이어 탭, 그다음에 뭐 T 커넥터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면 케이블 이서넷을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알로하넷과 큰 차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기 보면은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게 없죠. 맞습니까? 네, 센트럴 스테이션이라는 게 없고 호스트들만 연결돼 있어요. 제가 이 중에서 하나가 센트럴 스테이션 역할을 해서 에크를 줍니다. 이런 말 안 하죠. 왜 그렇게 했어요? 일단 네트워크가 사이즈가 작고요. 알로하 넷에서는 와이어리스인데 굉장히 멀죠. 그래서 한쪽 끝과 다른 쪽 끝에 있는 애들은 서로 직접 시그널을 보내는 게 불가능할 정도예요. 그렇죠? 가운데 있는 센트럴 스테이션에 겨우겨우 도달하는 거예요. 그 센트럴 스테이션이 어떻게 보면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케이블로 돼 있으면 그리고 케이블 길이가 너무 길지 않으면 그렇죠? 실제로 여기서 끝에서 만들어도 신호를 여기까지 충분히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만들어도 여기까지 충분히 가고 그래서 여기서 큰 차이점은 알로에넷과의 차이점은 첫 번째 센트럴 스테이션이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알로하넷에서는 에크를 센트럴 스테이션이 보냈다고 하는데 얘들은 어떻게 할까요? 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가 뭐가 있나요? 그럼 센트럴 스테이션이 아까 있어서 어떻게 됐냐면 센트럴 스테이션을 향해서 쏠 때는 주파수 F1으로 쏘고 맞아요? 센트럴 스테이션이 쏠 때는 주파수 F2로 라디오 시그널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제 센트럴 스테이션이 없어요. 그러면 F1, F2로 어떻게 구별을 하죠? 네, 그래서 여기
이서넷에서는 사실 RF 케이블을 쓰고 있지만 F1, F2라는 게 없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로지컬 비트 0과 로지컬 비트 1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피지컬 레이어에서 이쪽이 볼티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0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된 펄스를 쓰는 거예요. 한번 플러스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끝. 그 다음에 1은 예를 들면 거꾸로 된 걸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에다가 플러스로 1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일단 0101 이렇게 쭉 우리가 되어 있는 그 로지컬한 패킷 있잖아요. 걔를 이런 식으로 웨이브 폼으로 바꿔서 쭉 전송한다고 하면 일단 요 하나하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실 일단 DC가 아니죠. 그렇죠? DC 시그널은 제로죠. 왜냐하면 폴레러티가 한번 바뀌니까. 이런 거를 이제 맨체스터 코드라고 하는데 어쨌든 폴레러티가 바뀌면은 DC가 없잖아요. 그럼 좋은 게 뭐냐면 RF, 라디오로 DC 파워를 보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안테나로. 그런데 일단은 RF 케이블도 그렇고 DC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약간 밴드 패스 시그널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은 이거 둘 다 DC는 없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캐리어라는 게 있지는 않지만 요 한 주기에 해당하는 녀석의 역수가 요 센터 프리퀀시 비슷한 거예요. 하지만 어때요? 아까처럼 F1, F2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모든 녀석들이 일종의 비유를 하자면 같은 주파수로 쏘고 받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센트럴 스테이션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잘 받았으면 에크를 보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호스트들이 같은 주파수로 듣고 같은 주파수로 쏘는 게 이제 이 케이블 이서넷의 아이디어인 거예요.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캐리어 모듈레이션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펄스트 시그널로 보내는 거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캐리어 센스라는 말은 조금 이상한 말이긴 한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시그널이 그 케이블 상에 있느냐라고 센싱을 하는 게 캐리어 센스, 캐리어 센싱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No Central Station. 요 얘기 잘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길어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리피터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길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리피터라는 걸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리피터는 레이어 1에서 작동해요. 레이어 1에서 작동한다는 얘기는 정말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얘가 앰플리파이어예요. 일방향 앰플리파이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쪽에서 들어오는 녀석은 증폭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서 들어온 녀석은 증폭해서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얘가 뭐 이서넷 뭐 우리가 주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맥 애드레스 이런 거 안 봐요. 그냥 신호가 들어오면 증폭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충분히 멀리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봅시다. 네, 리피터 얘기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요 캐리어 센싱 얘기를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A가 이제 패킷을 아직은 안 보내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A는 항상 요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가 있나 없나 계속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요게 우리 멘탈 모델에 따르면 물이 반쯤 들어있는 파이프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꽂아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대기 위로 물이 찰랑찰랑 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아, 지금 아무도 전송하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내가 패킷을 전송하려고 딱 하는 순간 이렇게 봤더니 전송하기 직전에 예를 들면 내가 컴퓨터인데 이메일을 딱 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댑터가 어떻게 하겠어요? 딱 여기를 센싱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단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캐리어 센스 또는 캐리어 센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센싱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케이블에. 그리고 나도 지금까지 날린 패킷 중에서
뭐 아직 못 받았어요, 타임아웃 안 됐어요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이제 보내는 거예요. 얘가. 실어서 보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를 들어서 제일 끝에 있는 녀석한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물결이 막 프라포게이트가 되겠죠. 막 프라포게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거 도착하려고 하는 순간 하필이면 얘도 센싱을 하고 있다가 패킷이 생겨서 보내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얘는 그냥 보내겠죠. 그렇잖아요. 얘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막 도착했을 때는 얘가 보내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컬리전을 어떻게 리졸브 해야 되죠? 어떻게 리졸브 하죠? 그렇잖아요. K 입장에서는 내가 보내고 있는데 보내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대기도 보면서 나도 탁구공을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이 막대기에 있는 물 아래 위로 찰랑거리는 게 내 탁구공 흔들리는 거랑 똑같으면 어떻게 보면 되죠? 아무도 여전히 안 쓰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흔드는 것과 달라요, 이 녀석이 움직이는 게. 그러면 뭔가 저쪽에서 물결이 퍼져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고야, 디텍트 뭐죠? 컬리전. 컬리전을 디텍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이제 제가 좀 추가한 거에 보면 트랜스미션 하는 와중에 계속 컬리전이 일어나는지 디텍션을 하는데 굉장히 단순한 그림이 여기 하나 있어요. 얘를 먼저 봅시다. 얘를 제가 집어넣었어요. 얘를 보면 이제 플로우 차트로 만들어 놨어요. 이 CSMACD에 대해서. 자, 여기 봅시다. 먼저 이제 시작이에요. 그다음에 assemble a frame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뭐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그 IP 패킷은 어땠어요? 그 페일로드 크기를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바이트든 비트든 많이 바꿀 수 있었죠. 그런데 이서넷 프레임은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인캡슐레이트 하려고 딱 했는데 이만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문서가 뭐 1만 장짜리예요. 나는 봉투 조그만 거밖에 안 갖고 있는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서넷은 조그만 봉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IP 패킷이 커요. 그럼 어때요? 잘라가지고 넣는 거죠. 일부. 문제가 뭘까요? 그러면 파일이 굉장히 보내려고 했던 IP 패킷이 굉장히 긴 거였으면 나는 조그만 걸로 하니까 봉투 값이 많이 들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소스 이게 계속 붙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 IP 패킷 하나에는 처음에 IP 어드레스 2개 들어있었는데 헤더에 그런 오버헤드가 적었는데 내가 이걸 여러 개로 쪼개야 되면 어때요? 이제 오버헤드가 늘어나겠죠. 네,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많이 발생해요. 인캡슐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5G, 6G 셀룰라 통신에서도 우리가 긴급하게 보내야 될 짧은 패킷이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너무 작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신에 길이를 주죠. 앞에 것만 중요해 이렇게. 그럼 어때요? 실제로 그런 짧은 데이터들이 날아갈 때는 우리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막 가비지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면 공중에는 어떻게 보면 이 봉투에는 쓸데없이 무거운 식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굉장히 얇은 포스트잇 한 장만 보내면 되는데 국제 우편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반드시 뭐 A4 용지 7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소가 7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의 빈종의 포스트잇 하나 제일 겉장에 붙여가지고 넣어서 보내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다른 걸 만들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난 그 5G 표준화 할 때도 그런 경우 때문에 뭐 미니 슬롯 이런 거를 만들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요. 하나의 프레임을. 자, 그다음에 이제 어템프트라는 베리어블에 자, 첫 번째 시도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보냈을 때 프레임을 보냈을 때 제대로 도착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석세스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기록을 해요. 자, 그다음에 보세요. is some other station transmitting. 이게 뭐죠? 이게 센싱을 하는 거죠. 캐리를 센싱하고요. 그 다음에 no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no. 그 얘기는 뭐예요? 센싱을 했더니 아무도 없더라. 그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면 비트를 보내요. 여기서 이제 편의상 로지컬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로지컬하게. 피지컬하게는 이렇게 안 돼 있을 수도 있는데 로지컬하게는 비트 하나 이렇게 해서 프레임을 이루고 있으니까 편의상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 보냈어요. 그 다음에 컬리전 디텍티드. 보내면서 어때요? 아까 말했지만 그 멘탈 모델에 따르면 물결 있고 한 비트 이렇게 보냈어요. 맨체스터 코드라면
1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보내면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지 봤더니 플러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뭐죠? 딴 놈이랑 충돌이 일어난 거죠. yes 그러면 이제 컬리전이 생긴 건데 no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만요. 네, 컬리전이 디텍트 안 되면 트랜스미션이 끝났느냐? 아니겠죠. 한 비트만 보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럼 어때요? 넥스트 비트를 보내요. 그 다음에 또 컬리전을 디텍트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로지컬하게는 한 비트 한 비트 보내면서 디텍션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쭉 보내면서 맞아요? 쭉 보내면서 왜냐하면 피지컬 레이에서 작동하니까 실제로 보내면서 컬리전이 있나 없나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보냈어요. 그런데 컬리전이 없었으면 나는 트랜스미션이 성공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갔겠지. 왜냐하면 뭐 컬리전이 안 일어나면 여기서는 뭐 별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멀리까지 다 도달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아니에요. 컬리전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attempt라는 베리어블이 있었죠. 저거를 이제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 그런데 늘리기 전에 여기 돌다 보면 이제 여기 add가 있잖아요. 어떤 맥시멈이 있어요.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 기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보내면 이 파이프가 플러드 될 수가 있죠. 계속 내가 보내는 신호 때문에 다른 애들이 아무도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맥스를 걸어놓고 어템프트 시도를 여러 번 하다가 안 되면 none fail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맥스 어템프트를 아직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요걸 만들 때 저 attempt라는 숫자에 따라서 내가 만들 랜덤 넘버, 랜덤 웨이트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유니폼인데 제로에서 얼마까지 기다릴 것이냐. attempt 수가 적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네, 여기 수식을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어디 갔어요? 이렇게 뒤에 있지 않았는데. 잠깐만요. 예, 뭔가 앞쪽에 있는데 놓쳤어요. 잠시만요. 더 앞에 있었나요, 우리? 여기 있네요. 그렇죠? 제가 앞에 있었는데 착각을 했네요. 네. 그래서 아까 요 값이 네. 여기 보면 M is the number of collisions experienced with the same packet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이에요. 그러면 1과 10인데 10이 맥스예요. 아까 말했던. 그러면 미니멀 취하면 1이죠. 그러면 n이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그래서 바로 전송하든가 한 번 기다리든가. 근데 그 한 번에 어떤 유닛 딜레이가 있는 거예요. 보냈더니 또 컬리전이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이게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슬롯 3개, 4개가 되는 거죠. 0부터 3까지 예를 들면. 그 중에서 랜덤하게 뽑은 다음에 내가 그만큼 기다리고 템포 시동하는 거예요. 물론 캐리어를 센싱해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맥스에 도달하면 잠깐만요. 여기서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이게 m이 계속 죄송해요. m이 올라가도 2의 10승 빼기 1까지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계속 m을 증가시켜도 2의 10승 빼기 1인데 16번 실패하면 에러를 디클레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 백오프를 제너레이션 하는 것과 그렇잖아요. 네. 얘가 16인 거예요. 10이 아니라 16을 넘으면 이제 페일이고 그렇잖아요. 만들 때는 예를 들어 저 위에 방법은 2의 10승 빼기 1이 이제 최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뭐예요? 알로하보다는 간단하죠. 안테나가 필요 없죠. 무선으로 만들 필요 없고 케이블로 하면 되고 센트럴 스테이션도 필요 없고 그러면 센싱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컬리전 디텍션을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여기도 이제 나와 있지만 서큘레이터라는 기기가 있어요. 서큘레이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안테나에서 사실 많이 쓰지만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안테나도 여기 보면 똑같은 그 RF 케이블과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가운데 이제
코어가 있고요. 바깥쪽에 그 쉴드에 해당하는 녀석과 접촉하게 하는 녀석이 있는데 안테나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송신기에다가도 연결하고 스플리터를 써서 TX에도 연결하고 RX에도 연결하고 싶은데 문제는 바로 TX가 RF 시그널을 만들면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엄청나게 큰 신호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겨서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서큘레이터라는 걸 만들어요. 이렇게 심지어 화살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서큘레이터라는 RF 수동 소자, 패시브 소자를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보낸 신호는 이쪽으로만 가요. 거의. 그다음에 이쪽으로 들어온 신호는 이쪽으로만 거의 와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왜냐하면 이 들어오는 신호는 워낙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큘레이터가 아이솔레이션을 굉장히 잘하지 않으면 잘 작동을 안 하죠.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주파수 대역이 아예 다른 거죠. 그렇죠? 송신하고 수신하는 주파수 대역이 다르면 필터를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큘레이터를 썼어요. 그런데 이게 보낸 것도 이렇게 올 거고 이것도 들어오는데 얘는 예를 들어 F1으로 보내고 주파수 얘는 F2로 보내면 F2만 통과하도록 필터를 넣으면 또 되죠. 이중으로. 그런데 지금 이서넷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서넷에서는 주파수를 두 개를 쓰지 않았죠. 근데 다행인 것은 뭐죠? 그냥 에어와는 달리 이 케이블에서는 신호 크기가 다 비슷하면 비슷한 크기로 들어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얘도 상당히 큰 신호로 들어오고 얘도 거의 같은 크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센싱 할 때도 충분히 강한 신호가 들어오고 그렇죠? 내가 컬리전 디텍션 할 때도 충분히 강한 신호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서넷이라는 아이디어는 알로하 넷의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에어로 전송하기 때문에 생기는 점들을 잘 없앤 거예요. 불필요한 부분들. 굉장히 똑똑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캐리어 센싱을 해서 전송하고 컬리전 디텍션은 트랜스미션 하는 동안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미션 하는 동안에 듣고 있다가 컬리전이 안 일어났어 그러면 나는 석세스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볼 것 중에서 미니멈 프레임 랭스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여기도 제목만 있고 쭉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지난 시간에 이 페이지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서넷, 특히 케이블 이서넷은 a wired version of the 알로하 네트워크다. 어떤 때는 쳐다보면 얘가 알로하 돼 있지만 대문자로 써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일부러 하와이 사람들이 만들면서 자기들이 알로하라는 걸 미리 정해놓고는 거기다 이름을 두드려 맞췄어요. 에더티브 뭐 어쩌고 하와이안 많이들 그렇게 하죠. 이름 만들 때. 에크로님, 그러니까 축약어가 멋지게 들리게 만들어 놓고 억지로 이름을 막 붙이죠. 어쨌든 그래서 알로하 넷 이렇게 붙여서 쓰기도 해요. 더 알로하 넷 어쨌거나. 네. 그래서 이제 커머널리티는 뭐냐? 랜더마이즈드 멀티플 액세스. 생기면 적당히 던지고 그렇죠? 랜덤 백업해서 던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알로하넷과 비슷한데 이제 키 디퍼런스가 CS, MACD에서 요 앞에 나와 있는 CS와 요 뒤에 있는 CD로 잘 서머라이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패킷이 생기면 던졌는데 이제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모든 단말들이 보내고 있다면 나는 케이블을 통해서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채널이 클리어 또는 아이들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어요. 주의할 것은 하지만 그렇다고 캐리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베이스밴드 시그널링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했지만 그래서 시그널을 보면 스펙트럼상에서 DC는 없지만 그래도 베이스밴드 시그널링으로 봐야 되고요. 컬리전 디텍션은 어때요? 내가 보내면서 계속 확인을 하는데 컬리전이 생기면 나는 그만둬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즉시 그만둘 수가 있고 조금 더 전송하고 그만둘 수 있는데 조금 더 전송하고 그만둬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상대도 이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하지만 알로하넷은 센싱도 안 하고 디텍션도 안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웨이스트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truncated binary exponential backoff라고 돼 있는데 아까 backoff는 뭐였어요? 내가 실패하면 바로 또 시도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쉬었다가 시도하는 거죠. 이걸 물러나는 즉 백오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 exponential이라고 돼 있어서 exponential 랜덤 베리어블을 제너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에서 유니폼한 사실은 뭐 디스크리트 유니폼인데 이 길이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아까 2 to the n 빼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익스포넨셜이고 만드는 것은 유니폼 랜덤 넘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만드는 이유는 뭐냐? 이게 옵티멀하냐?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어때요? 보통 분석이 쉽겠죠. 네. 분석이 쉽고 이렇게 해서 파라메타 간단한 몇 개만으로 퍼포먼스를 우리가 옵티마이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는 M이라는 것이 16까지 되면 16번 페일하면 예를 들어서 16번 페일하면 그냥 포기이고 그 전까지는 익스포넨셜하게 늘리는데 중간에 세츄레이트는 된다. 이게 계속해서 늘지는 않는다. 쭉 늘다가 어느 순간부터 세츄레이트 하다가 fail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알로하 넷과 마찬가지로 이 캡처라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못 보내는 거예요. 재수 없는 애들은. 네.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알로하 넷에서도 트래픽 레이트가 트랜스미션 하는 어라이벌 레이트가 높아지면 생기고 케이블 이서넷에서 생기는데 결국은 뒤에 이제 스위치가 나오면서 이 문제는 다 해결됐다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서넷의 가장 큰 특징은 CSMA/CD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위치트 이서넷에서는 이 컬리전 디텍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어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 아이디어는 이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됐고요. 이 그림도 이제 봤죠. 자, 그러면 케이블 이서넷 다음의 허브 이서넷을 봅시다. 자, 그러면 케이블 이서넷의 문제는 뭐예요? 케이블 이서넷의 문제는 아까 그 파이프 있잖아요. 모든 애들이 한 파이프에 물에다가 막 다 신호를 보내잖아요. 아, 간단하기는 한데 이제 전자 부품, 전자 회로들이 점점 값싸지고 빨라지고 이렇게 되면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케이블 이서넷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들 중에서 그래프 디어레티컬 하지 않은 녀석이죠. 미디엄에 그냥 이렇게 탭을 달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 디어리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따른 뭐예요? 이 스타 커넥션, 스타 토폴로지가 상당히 그럴듯하죠. 근데 스타 토폴로지로 한다는 것은 뭐죠? 알로하 넷처럼 무슨 센트럴 스테이션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거기로 돌아가요. 이게 보면 기술 발전을 보면 처음에 뭘 만들었어요. 좋아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것 같아요. 날려요. 다시 돌아가죠. 근데 똑같이 돌아가진 않죠. 비슷한 형태인데 훨씬 개량해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이런 거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컬러 텔레비전 있잖아요. 처음부터 삼색으로 했을까요? RGB로? 지금은 RGB로 하는 게 거의 표준이죠. 예. 근데 실제로 RGB로 해서 모든 색을 다 잘 표현할 수 있나요? 그래서 그거를 늘리자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옛날에 이미 한번 나왔던 얘기예요. 초창기에. 자, 다시 봅시다. 그래서 허브 이서넷은 뭐냐? 이게 용어가 이제 좀 헷갈리는데요. 어, 우리가 이서넷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서넷. 예. 먼저 케이블 이서넷이 있고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어, 더미 허브 이서넷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위치 허브 이서넷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더미는 날리고 허브는 날리고 이렇게 용어를 써요. 지금 책에 보면 그러니까 케이블 이서넷이 있고 허브 이서넷이 있고 스위치2 또는 스위치 이서넷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스위치를 스위치2 이서넷.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케이블 이서넷을 봤어요. 제일 먼저 나온 녀석. 지금 두 번째 이 더미 허브 이서넷을 보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L1 기기가 나와요. 아까 그 케이블 이서넷에서도 L1 즉 피지컬 내에서 작동하는 리피터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이게 L1 디바이스였죠. 신호를 받아서 복제해서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피지컬 내에서 이 허브 이서넷에서도 이 L1 스위치 또는 L1 디바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 허브라고 불리는 녀석인데 그냥 리피터와는 좀 달라요. 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봅시다. 일단
이 스탁 토폴로지를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허브에는 RJ45 플러그들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여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몇 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RJ45 대시를 안 넣어도 되고 RJ45 잭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잭이 예를 들면 뭐 몇 세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RJ45 플러그를 꽂고 케이블을 쭉 연결해서 여기 또 플러그로 또 잭에다 꽂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호스트에 이서넷 어댑터가 꽂혀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쌍방향이에요. 쌍방향. 지금 그림은 이렇게 돼 있지만 둘 다 쌍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기서는 트위스티드 페어 두 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닥이죠. 하나는 DC로 쓰고 하나는 뭐 레퍼런스로 쓰고 나머지 두 개는 전송, 송신, 수신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얘가 보낼 때 그렇잖아요. 얘가 보낼 때 맞습니까? 얘가 보낼 때는 얘는 딴 놈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여기서 오는 거, 요 케이블 통해서 오는 것만 보고 있으면 되죠. 맞습니까? 네. 얘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봅시다. 자, 얘가 뭔가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지금 자기한테 보내고 있는지를 봐야죠.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얘는 굉장히 단순한 기기예요. 리피터보다 조금 똑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자, 내가 패킷을 하나 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 패킷을 증폭을 해서 요거를 이제 요거를 포트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가 각각을 플러그로 돼 있지만 로지컬하게 포트인데 이 포트 빼고 나머지 포트로 다 보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받은 패킷이 1번 포트로 들어왔으면 2, 3, 4, 5, 6, 7, 8번 포트로 쫙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기가 보내기 전에 이 녀석이 보내고 있는지를 보면 되죠. 왜냐하면 얘는 어쨌든 받았으면 바로 증폭해서 쫙 브로드캐스트를 할 거니까. 그래서 캐리어 센싱은 해야죠. 캐리어 센싱은. 그런데 그 캐리어 센싱이라는 게 얘가 지금 나한테 보내고 있느냐를 보는 거죠. 뭔가를. 맞습니까? 당연히 뭐 얘가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계속 봐야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나한테 보낸 패킷이면 열어가지고 내가 그 안에 있는 IP 패킷을 회수할 거 아니에요? 디캡슐레이트. 자, 보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하는 일은 뭐죠? 한 포트에서만 오고 있으면 어떻죠? 걔를 그대로 증폭해서 나머지 포트로 쫙 보내는 거예요. 얘는 다른 건 없어요. L1에서 하니까 뭐 까가지고 프레임을 까가지고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니까 누구한테 이런 거 없어요. 아시겠죠? 굉장히 단순한 리피터보다 조금 똑똑한 기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얘가 보내면 쭉 날아갈 텐데 그럼 얘들은 어때요? 자기가 센싱하고 있다가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일단 까보겠죠, 이제는. 이거 내 거 맞나? 맥 애드레스가 나네? 그러면 이제 내가 디캡슐레이트 하는 거예요. 봉투를 뜯어보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때요? 알로하 넷과도 유사하죠. 알로하 넷도 브로드캐스팅하고 케이블 이서넷도 비슷하죠. 브로드캐스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놈이. 그걸 모두가 다 수신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스타 토폴로지로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연결돼 있고 멀리 돼 있을 때 맞습니까? 요 케이블 한 가닥만 있으면 되고 얘와 얘만 어떻게 신호를 잘 크게 증폭해서 보내면 네트워크 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기기가 조금 똑똑해지니까 전자공업이 발달하니까 어때요? 다시 옛날 아이디어로 돌아갔는데 훨씬 좋은 기능을 넣어서 돌아온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브는 repeats 요 P라는 패킷 on all other ports 다른 포트로 다 보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나와가지고 오 괜찮네. 제가 참 제 연구실에 있는 오래된 허브 L1 디바이스를 가져와서 보여준다고 해놓고는 안 갖고 왔는데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냥 좀 조그맣게 생겼고요. 조그만 박스로 돼 있고 여기다 이제 RJ45 잭들이 이렇게 있고 즉 각각의 포트들이죠.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고 당연히 이제 전원선 꽂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겠죠. 저쪽 편에 LED 등들이 있고 자 그래서 요 녀석은 포인트 투 포인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연결돼 있고 바이 디렉셔널 양쪽으로 가는 케이블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케이블인데 실제로는 가닥은 뭐 3개 이상 있어야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만 패킷이 도달하면 모든 어더 포트로 방송한다. 그리고 이제 컬리전이 안 일어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얘도 보내고 얘도 보낸다고 해보세요.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얘가 보내서 얘가 모든 다른 포트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거의 동시에 얘가 보내요. 그럼 아직 센싱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동시에 보냈다고 합시다. 둘 다. 동시에 보내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얘는 이제 좀 똑똑하죠. 그렇죠? 똑똑하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컬리전이 일어났다는 것을 모든 애들한테 알려줘요. 그러니까 모든 포트로 지지지지지지 하는 삐리삐리삐리 하는 거죠. 사실은 제밍 시그널을 보내요. 한참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들이 뭐지? 제밍이네? 그러면 어때요? 실제 보낸 애들도 그중에서 두 녀석이 동시에 보냈어요. 예를 들면 세 녀석이. 알고는 또 똑같이 어때요? 예, 랜덤 넘버 만들어서 백오프하고 다시 어템프트 시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밍 시그널이라는 것을 이 허브가 보낸다는 거예요. 컬리전이 일어나면.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리피터보다 조금 똑똑한 녀석으로 우리가 와이어링 할 때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한 거예요. 사실 RF 케이블은 굵기도 굵을 뿐만 아니라 가설 힘들죠. 그렇죠? 컴퓨터들이 계속 생기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RF 케이블을 계속 가설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고 또 이제 전자공학이 발달하면서 더 똑똑한 녀석으로 된 거예요. 이게 컬리전 디텍션 하고 하는 게 좀 뭐예요? 아까 어쨌든 간에 제밍 시그널을 보내면 허브가 이제 다들 컬리전 일어났구나 알고는 랜덤 넘버 만들어서 백오프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스위치트 이서넷은 이제 L2 레이어 2에서 작동하는 전자회로가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L2 디바이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가장 기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버퍼, 즉 메모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봅시다. 자, 얘도 보내고 얘도 보냈어요. 동시에. 그러면 그 전에 더미 허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양쪽에서 왔네. 모든 포트에다가 제밍 시그널을 보냈어요. 잼 이러면서 지지지지지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들어왔어? 내가 저장해 줄게. 그래서 자기 메모리에다가 패킷 넣어놓고 먼저 하나 보내고 그 다음 놈 보내고 그러는 동안에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저장했다 좀 더 있다 보내주면 되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 컬리전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컬리전에 의해서 그 전에 같으면 컬리전이 일어나서 웨이스트 될 타임을 왜냐하면 랜덤 백오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랜덤 백오프 하면 모두가 다 아무도 또 안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링크를. 그런 것을 마구마구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뭐 연도를 보면 알겠지만 연도가 더해짐에 따라서 점점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게 되죠. 이게 실제로 전자공학이 발전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는 스위치가 요 녀석이 패켓들을 스토어해서 다시 보낸다. 그리고 브릿지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얘는 레이어 2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레이어 2에서. 그렇잖아요.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장을 하려면. 저장을 한 다음에 모든 포트로 보낼 필요가 있어요? 딱 그 목표한 포트로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어느 포트에 어느 기기가 연결돼 있는지를 알아야죠. 아까는 허브는 어땠어요? 그냥 받은 거, 그 어떤 패킷을 받았으면 그 포트 말고 나머지로 그냥 브로드캐스팅 하는 건 굉장히 쉽죠, 만들기가. L1에서. 그런데 이제는 얘를 까가지고 보내려고 해요. 까가지고 딱 데스티네이션으로만 보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느 포트에 어느 맥 애드레스의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는 기록을 해놔야죠. 그러니까 점점 더 뭐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테이블이 필요하겠구나. 그렇죠? 이 버퍼뿐만 아니라 테이블도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죠. 얘는 버퍼, 테이블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낼 때도 어때요? 브로드캐스팅을 안 하죠. 그렇죠? 정말 포인트 투 포인트로 해주는 거죠. 전화 교환수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서킷 스위칭 비스무리해져요. 패킷을 날리고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L2니까 어드레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드레스라는 게. 그리고 이 어드레스는 이서넷 프레임의 어드레스예요. 그래서 얘는 맥 어드레스 또는 이서넷 어드레스라고 하고 IP 어드레스와 달라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을 했지만 이제 옥텟 6개로 돼 있어요. 그래서 68, 48 해서
48비트고요. 당연히 옥텟 단위로 끊어서 그다음에 대시로 연결하든가 또 뭐 콜론으로 연결하든가 하는데 헥사데시말 넘버 4비트죠. 그거 두 개씩 해놔서 뭐 16 콜론, 뭐 3A 콜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기기별로 이제 제조사가 이제 번호를 받고 자기들이 또 어떤 시리얼 넘버 주듯이 주는 걸로 처음엔 시작했기 때문에 IP 어드레스는 어땠어요? IP 어드레스는 로케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번호를 줘서 하이스트 비트부터 시그니피컨트 비트부터 쭉 봐서 프리픽스가 상당히 그렇잖아요. 길게 매칭이 돼서 잘 전달되게 이렇게 어드레싱을 해놨는데 이건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션 베이스드는 아니고 처음에는 유니크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뭐 몇 개 빼고는 다 바꿀 수도 있게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이 AP 액세스 그 와이어리스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프로그래밍해서 접속 못하게 할 때 맥 어드레스 몇 번 차단 이래 놓으면 싹 바꿔가지고 들어오니까 차라리 여러분과 여러분 배우자 그다음에 집을 자주 방문하는 여러분 뭐 어머니 아버지 시부모님 시아버지 아니면 장인 장모님 핸드폰 맥 어드레스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안 바꿀 거니까 여러분의 흉악한 자녀들 말고는 바꿀 생각을 안 할 테니까 그냥 받아놨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매뉴팩처러별로 주면 알아서 거기서 했는데 그리고 사실 굉장히 크죠. 2에 48승이니까 굉장히 많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바꿀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인데요. 자, 그러면 그 스위치트 이서넷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스위치가 이제 패킷을 프레임을 받을 거예요. 프레임을 받으면 물론 물리적인 신호 있잖아요. 띠디디디디디 뭐 하면서 이제 5볼트, 마이너스 5볼트 많은 신호가 쭉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걔를 일단 로지컬한 비트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로지컬한 비트 열 스트링이에요. 자, 그러면 맨 앞에는 이게 이제 프리앰블이라고 해서 줄임말인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7바이트에 해당하는 7바이트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0101이 반복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1010 해서 10 하나 8개가 7번 반복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비트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바이트예요. 지금 얘가 바이트 7바이트란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8개, 지금 6개밖에 안 써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럼 8개를 다 쓸게요. 10, 10, 10, 10이라는 게 7번 반복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트 프레임 딜리미터 해서 다른 용어로도 쓰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 10, 10 이렇게 되니까 내가 신호가 들어올 때 순간 내가 놓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10, 10 들어오니까 자 1이 들어오는 타임은 여기 0이 들어오는 타임. 그러니까 비트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때 써요. 비트 레벨 싱크로나이제이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1바이트잖아요. 그러면 8개인데 10, 1 옥텟인데 10, 10 한 다음에 얘는 1, 1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그냥 쭉 듣고 있다가 뭔가 신호가 오잖아요. 나는 보낼 게 없어요. 근데 계속 센싱을 하고 있죠. 들어오는 게 10, 10 하면 거기 딱 맞춰요. 싱크를. 그럼 10, 10 듣고 있는데 갑자기 11 그럼 이제 시작이구나 하면서 이번에는 옥텟 단위로 또는 바이트 단위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딱 받고 나면 이제 비트 단위 싱크도 맞았고 오프셋 없어요. 바이트 단위로 딱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네. 이 패켓 내 거 맞아? 이 프레임 내 거 맞아? 왜냐하면 내가 받았는데 내 거 아니면 그냥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destination address예요. destination address. 당연히 이거는 MAC address. 그다음에 보낸 녀석. source address.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요 타입이란 녀석에는 이 데이터가 길이가 얼마쯤 되고 뭐 이런 그다음에 IP 패킷이냐 뭐 인캡슐레이트 되어 있는 녀석이 뭐 이런 정보가 들어간대요. 저도 정확히 잘 몰라요. 여기 보면은 2옥텟이고요. 페일로드 타입, 페일로드 또는 데이터의 이 타입이라고 하는데 뭐 아마 길이, 그다음에 뭐 어떻게 쟤를 깔아 이런 내용일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또는 페일로드인데 우리 책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 데이터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46, 150, 1500 이렇게 돼 있지만 46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억지로 46으로 만들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다 더하면 미니멈 랭스가 있겠죠.
맞습니까? 미니멈 랭스가 왜 있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맥스도 있죠. 맥스는 뭐 아까 말했지만 잘라 보내기 위해서 작은 봉투를 만들어 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서넷을 만들 때 저걸 너무 길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녀석 보내다가 페일 돼버리면 그렇잖아요. 한참 보냈어요. 프레임이 엄청나게 길어요. 여기서부터죠. 한참 보냈어요. 그러다가 페일이 났어요. 그럼 또 이 긴 걸 또 한참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잘라놓고는 석세스 하다가 페일하면 얘만 어떻게 어템프트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채널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는 너무 긴 거 단위로 성공 실패를 하면은 계속해서 실패가 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이 선에서는 좀 작게 잘라 놓은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상한이 있고요. 근데 하한도 있는데 이 하한에 대해서 오늘 볼 거예요. 끝나기 전에 왜 있는지.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내고 이 마지막에 cyclic redundancy 체크를 위한 패러티 비트를 보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은 그냥 쭉 까면은 뭐 들어있어요. 특히 얘는 뭐 정해진 거죠. 1010이지만 로지컬하게 정보가 실려있진 않죠. 항상 1010이고 얘는 1010, 1011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정보가 실려 있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얘는 인크립션 같은 게 걸려 있으면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겠죠. 인크립션 같은 거 안 걸려 있을 거고 얘도 그럴 거고. 다만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IP 패킷이 들어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만약 저게 IP 패킷이라고 하면 이게 IP 패킷이에요 하는 정보는 줘야지 까겠죠. 그 다음에 또 IP 패킷 까면 어때요? 또 헤더 이런 정보는 그대로 있고 예를 들면 이 IP 패킷 내부에서 인크립션 돼 있겠죠. 걔는 쭉 들어가고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 전체 데이터 전체를 가지고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 쉽게 디텍트할 수 있도록 하는 패러티 비트가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IP 패킷에서 우리가 책섬과 다른 게 뭐죠? 책섬은 헤더 책섬이라고 했죠, 제가. 헤더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지난 우리 퀴즈 시간에 봤듯이 일종의 에러 디텍션을 할 수 있도록 넣어놨는데 얘는 어때요? 요 전체를 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계산은 좀 복잡해요. 책선보다는. 그런데 하지만 이게 상한이 있고 저 페이로드가 그렇게 크게는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cyclic redundant 체크를 위한 이 어떤 때는 FCS라고 불러요. Frame Check Sequence라는 건데 벡터예요, 벡터. 저기도 있지만 4옥텟 벡터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에러 컨트롤 코딩 중에서도 finite field, 갈로아 필드라고 해서 GF 이렇게 쓰는데 대문자로 이 갈로아 필드 관련된 티어리 갈로아죠. 그다음에 갈로아 필드 또는 finite field라고 해요. 같은 말인데 finite field theory를 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을 이용해서 저걸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고등학교 때 배웠던 폴리노미알들 다항식 가지고 GCD 구하고 하는 그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거 있죠.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것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는 또는 중학교 때는 어땠어요? 그 폴리노미알의 개수가 앞에 있는 뭐 5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을 뭐 x 더하기 1로 나누면 몫이 얼마고 나머지가 얼마고 할 때 그게 실수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개수가 이 finite field의 숫자인 거예요. 갈로아 필드 상의 숫자인 거예요. 그래서 연산이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0과 1로 돼 있어요. 제일 간단한 게 우리 바이너리죠. 그래서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0은 1이고 1 더하기 1은 0이고 맞습니까? 그게 GF2의 연산이에요. 그러니까 갈로아 필드 2는 이렇게 돼 있고 연산이 아까 말했듯이 덧셈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곱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고 맞습니까? 덧셈 곱셈만 정의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클리드 방법으로 GCD 폴리노미알 구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놀랍게도 이 시클릭 코드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고 나면 얘가 에러 디텍션과 심지어 어떤 경우에 에러 커렉션까지도 수행할 수 있고 그 에러 디텍션하고 커렉션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폴리노미알을 그러니까 시그널, 수신 시그널을 폴리노미알로 바꾼 다음에 그 폴리노미알을 내가 저장하고 있는 폴리노미알로 나눠서 나머지가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에러가 어디 있다, 로케이터를 뽑아낼 수 있고 또는
에러가 있다 없다 디텍션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과목이 이번 학기에 개설되고 있어요. 대학원 과목에서 오류 정정 부호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과목이에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또 배우면 또 할만해요. 처음에는 어렵긴 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저거는 이 새로운 넘버시 체계를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 안 쓰던 실수 넘버 체계가 아니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말했지만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하던 거 있잖아요. 폴리노미알.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걸로 끝일까요? 예, 선형대수가 나와요. 얘를 이용한 선형대수. 이 숫자들을. 그래서 행렬 나오고 행렬 벡터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나오고 뭐 연산 나오고 뭐 뭐예요? 그 다음에 시스템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 풀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이 정보 혁명의 시대에 사용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갈로아가 그거 알고 있었겠어요. 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 구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자, 피지컬 레이어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L2 입장에서 설명을 했죠. 제가 말했지만 레이어 2, 레이어 1에 원을 커버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가 이서넷이라는 프로토콜이라고 했어요. 본래는 로컬 레이어 네트워크를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제는 80km 뭐 이렇게도 막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 그 메칼프가 만들었을 때의 그 이서넷, 제록스가 대충 만든 이서넷 규격, 그 다음에 DIX 1.0, 2.0, 그 다음에 IEEE 802.3 표준들 쫙 나오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름은 이서넷인데 그래서 생긴 잭은 RJ45 잭이지만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광 케이블로도 나오고 하면서 피지컬 레이어가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네트워크 프로토콜 스택 소프트웨어는 모든 피지컬 레이어들, 그러니까 더 이서넷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에 여러 프로토콜들이 있는 거예요. 버전 1.0, 2.0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큰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 많이 안 바뀌었다. 그런데 문제는 옵티컬로 가면서 결국은 캐리어 센싱, 그다음에 컬리전 디텍션 이런 거 옛말이 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면은 많은 이더넷 어댑터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컴퓨터에 장치된 녀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가 잭은 RJ45 잭이 있죠. 근데 딱 꽂으면 얘가 이제 프리앰블 날라오는 거 보면 띠디디디디디 하는 게 보면 속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버전 별로 전송 속도에 따라서. 그럼 그거 보고는 내가 이거 쫓아갈 수 있어 없어 이런 판단을 하겠죠. 네, 그런 것처럼 연결을 하면 이서넷 어댑터들이 이 스위치 포트와 왜냐하면 어댑터와 스위치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이서넷에. 그럼 얘와 서로 니고시에이션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 버전 몇 번까지 지원하는 녀석인데 우리 여기 맞춰서 통신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위스티드 페어로 돼 있는 그 RJ45 커넥터들로 돼 있으면 거의 잘 되는데 광일 때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딱 맞아야지 서로 어댑터와 스위치에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맞아야지만 통신이 된다. 하지만 훨씬 빠르죠. 되기 시작하면. 자, 그 다음 여러 버전들 중에서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10 베이스 5, 10 베이스 T. 저는 이걸 많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100 베이스 FX, 1000 베이스 SX, 기가 이서넷, 10 기가 이서넷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 여기 조금 정리된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유튜브 영상에서 가져온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이게 10기가는 아마 전송 속도겠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가 이런 말이 없으면 메가예요, 전부. 그러니까 처음부터 메가로 시작한 거예요. 이게 10은 10메가, BPS예요. 바이츠가 아니라 옥텟이 아니라 비츠 퍼 세컨드고요. 베이스가 베이스밴드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캐리어를 센싱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베이스밴드 시그널이에요. 기저 대역에. 그러니까 DC를 중심으로 DC에는 없고 양쪽에 이렇게 있지만 뭐 이걸 캐리어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어때요? 코엑샬이었고 이게 5가 500m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이 거리가 상당히 생각보다 중요해요. 오늘 안타깝게도 거기까지도 못 나갈 것 같은데 그 다음에 10 베이스 T는 이 트위스티드 페어로 바뀐 거예요. 코엑샬 케이블에서 트위스티드 페어로. 이때부터 RJ45 커넥터가 사용됐겠죠. 아마도. 네. 그 다음에 100 베이스 FX 돼 있어서 베이스 밴드고 이제 5가 된 거예요. F가.
그 다음에 SX는 여전히 5인데 이제는 멀티모드 5라는 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도 10기가 이터넷의 경우에는 CSMA, CD, 즉 캐리어 센싱과 컬리전 디텍션 더 이상 안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씩 바뀌다가 어느 순간 저 초창기에 있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을 믿는다면 우리가 저기 어디 뭐 시일라칸스 같은 그런 페어 같은 종류에서부터 시작됐었으면 지느러미가 있었을 텐데 뭐 등 지느러미도 있고 보면 등 지느러미 아무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긴팔 원숭이와 친척이다 그러는데 아무도 꼬리가 없잖아요. 지금 꼬리가 있었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어요? 예. 아, 꼬리 치장하느라고 돈 많이 들었겠죠. 그렇죠? 온갖 리본, 뭐, 액세서리, 뭐, 꼬리에 바르는, 뭐예요? 윤기 나는, 이래가지고 여러분의 꼬리도 뭐 금빛처럼 반짝일 수 있습니다. 이랬을 텐데, 진화하면서 다 없어졌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름을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소넷. 그래서 이게 옵티컬 네트워크를 위한 어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기 이제 사용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스위치 트 이서넷인데 앞에서도 조금 얘기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그젬플이에요. 여기 보면 얘가 스위치들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의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A, B, C, D, E, F, G 해서 J까지 호스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게 이서넷 어댑터들이 설치되어 있는 디바이스라고 보면 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댑터가 이렇게 달려있는 기기들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 각각의 스위치가 어때요? 스위치 포트가 간단히 얘기하면 잭이죠. 잭이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 얘는 5개, 얘는 5개 있는 그런 녀석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요거 하나로는 이거 다 커버 못하죠. 기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LG동에 예를 들면 처음에 왔을 때는 컴퓨터가 4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가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하지 하니까 스위치를 하나 산 다음에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하고 여기다 또 몇 개 더 달고 그다음에 포트 하나 빈 건 다른 스위치와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늘릴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은 각각 유일한, 유니크한 맥 애드레스를 가지고 있는데 스위치라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받아서 패킷을 받아서 얘가 까보죠. 그렇죠? 버퍼에 저장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녀석이 어떤 짓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얘가 그냥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 스위치에서 어느 스위치로 보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포트로 내가 보내줘야지. 어떤 맥 애드레스에 해당하는 프레임은 어떤 포트로 보내줘야 되는지를 얘가 다 알아야 돼요. 뭐냐면 스위치 이더넷이 나오면서 즉 L2 디바이스로 어떤 중계하는 녀석이 나오면서 새로운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얘들끼리 통신할 프로토콜 맞습니까? 얘들끼리 통신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보내야 되고 지금 네트워크 어디가 페일됐고 이런 걸 서로 알 수 있는 프로토콜이 필요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볼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인데 오늘 보지 못하고 다음 주에 보게 되겠네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맥 애드레스를 가지고 이제 얘들이 이 스위치들이 날라오는 패킷들을 보고는 이제 학습을 해요. 처음에 딱 켜지면 예를 들어 새로 제품을 사왔어요. 컴퓨터들을 쭉 연결했어요. 딱 키면은 이제 패킷이 날아오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누가 앉아가지고 조선일보 이렇게 하면 이제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는 맥 애드레스를 딱 까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맥 애드레스가 어느 포트로 들어왔어요. 그럼 이 맥 애드레스는 이쪽 포트에서 오는구나 기록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애드레스가 소스라고 돼 있는 녀석이 다른 어떤 포트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는 기다리고 있다가 앞으로 나한테 어떤 프레임이 전달되고 데스티네이션이 이 녀석이면 이쪽 포트로 보내야지 이렇게 결정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개가 똑같은 녀석이 나오면은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느 쪽으로 보낼 것이냐. 그런데 이것이 이 스위치들이 연결되어 있는 토폴로지를 잘 알아야지 이 안에서 효율적으로 보내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만 돼 있지만 여기 포트가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면 잘못하면 어때요? 잘못하면 또는 여러 개가 있었는데 잘못하면 여기서 빙빙 돌고 이쪽으로 못 갈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특별한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스위치 트 이터넷이 되면서 특별한 알고리즘을 고안을 해서 여기다 같이 넣어놓고 이 스위치들이 지원하는 이
일종의 이 안에 포워딩하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러니까 메인테인하고 만들고 수선하는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넣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간략히 보고 그 다음 토픽인 와이파이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합시다.